관련해서 학제 개편은 맞으면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해서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쭉 함께 가게 아니,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12개월 학생이 한 학년으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학제 개편에 따라서 1년 더 빨리 이렇게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들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면 무리 없이 전부 그 제대로 학제 개편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뭐 한 학년에 2개 그 2년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좀 더 우리 안 후보님께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 공약을 보면요.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 4차 산업혁명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에도 기술만 있지 사람이 없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생의 직업을 몇 번 바꿀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업의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교육개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학교에서 길러져야 하고 평생 교육을 강화해서 중, 장, 노년층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똑같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인력 양성의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선, 일반인들까지 포괄해서 그 점은 이제 안 후보님도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 대책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공약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업의 위기에 처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려면은 실업 구조를 늘리고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교육,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것이 소수의 성과로 가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공유재산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셨던 그런 뭐 재교육 부분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다 저는 공감합니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게 다른 방향이 있을 수가 노동시간 있겠습니까? 단축 계획은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지금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한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그리고 단축? 이제 그 임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성장은 하되 이것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촉진하는 쪽의 성장들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양극화가 이렇게 계속 그걸 진행되는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것. 그다음에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이제 임금 격차가 많아지는 것. 그다음에 또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또 격차.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동시에 사실은 해결돼야 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지금 당장 급한 그래서 일이고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급한 일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잡이 배가 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오징어 배가 떴다. 일주일에 2번 퇴근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야근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IT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장시간 저임금 야간 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이익으로 공유하도록 할 건가. 이게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공유 자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그 개념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아동수당 도입, 그리고 또 기초연금 강화,
그리고 또 그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이런 쪽부터 먼저 차근차근 만들어 가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잠깐 주목을 해주십시오.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계속 고심하고만 계시고 발언 시간을 할애 안 하고 계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 안 후보 그 말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포스터에 왜 당명을 표시를 안 했습니까?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선거 무소속 포스터의 70%를 초록색이 차지합니다. 거기에 당 마크도 있고 국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아십니다. 아, 국민의당이라고 표시 안 한 거는 로고만 써놨다? 아니, 로고, 국민, 초록색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나이키 아시죠? 아니, 당명을 나이키라고 씁니까? 국민의당이라고 안 써놨잖아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혹시 그 박지원 대표가 그 당에 실세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쓴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걸 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을 합성을 했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디자이너의 권한입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정권을 주고 거기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포스터 사진을 합성했구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근데 모르겠습니까? 좌우가 좀 그렇던데. 예,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잠깐만 짧게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걸 사과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이야기했잖아요. 그 YTN에서 할 때 그 웃으라고 하는 소리죠. 나보고 스트롱맨 하니까 집에 가서도 그럼 가사 일 안 돌보냐? 그래서 내가 안 돌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 센 척 하느라고 한번 해본 소리인데. 아니, 그거 가지고. 홍보님 생각하시는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보님 스트롱맨입니까? 집에서도 집사람한테 좀 세게 나가지 않느냐. 아니, 그걸 내가 그래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 후보님은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할 게더 지금 많아요. 내 차례입니다. 몇 시간 더 후보님, 쓰실 수 있습니다. 강성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강성 기종 노조. 예, 뭐가 문제입니까? 기종 노조의 고용 세습 문제. 자기가 퇴직하면 자식이 이어받고 하는 문제.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데 지금 사실 강성 기종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작업장에 그 전부 단체 협약을 보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진주의료원도 그래서 폐업해버렸습니까? 진주의료원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왜 폐업했습니까? 일을 안 해서 폐업했죠. 도민의 세금만 축내고 맨날 스트라이크만 하고 일을 안 해서 폐업을 했죠.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그때는 많이 충만을 해놨죠. 지금 마산의료원은 지금 훨씬 커졌습니다. 마산의료원은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난 뒤에 새로 지었습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때 경남이 음압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진주의료원은 다 전부 그 중환자실이 다 음압 병상이었지 않습니까? 음압 병상이 없었습니다. 음압 병상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마산의료원을 지으면서 음압 병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동부 쪽이고 서부 쪽에 공공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공의료는 서부 쪽에는 경상대학하고 거기 의료가 지금 과잉 지역입니다. 무상급식은 왜 중단했어요?
그때 와서 25분 이야기했잖아요. 무상급식을 내가 중단한 게 아니고 돈은 주는데 감사를 안 받으니까 중단을 했죠. 감사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무슨 죄가 1년간 있습니까? 해가지고 감사를